08 도함수의 활용 3 11페이지 5번 보도록 하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시각 T에서의 점피의 속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속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요번엔 갑자기 속력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은 뭐예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으면 속도,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크기만 다루면 속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요 조금요 과학 시간에 배울 내용이기는 하지만 살짝 속력과 속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과학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 딱 봤더니 A에서 거리라는 개념과 변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A에서 B방향으로 거리는요 그냥 5m입니다. 하지만 변위를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 지금 얘는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어?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죠. 동쪽으로 5m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변위의 개념이에요. 아, 그렇구나. 속력과 속도라는 개념처럼 거리라는 개념도 방향성을 포함하면 변위라는 용어로 바뀌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요 그 밑에 있는 개념 잘려서 옆에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속력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속력은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거리는 5m인데 1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속력을 5m/s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변위 역시요 여기에선 별반 차이가 없죠? 변이된다. 쏘리. 속도라는 개념은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는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역시 5m/s. 여기에선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요 이 그림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도 되죠? 네. 자, 여기서는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B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동했냐면 얘가 이렇게 가서 A에서 B까지 이동한 거야. 이때 야 움직인 거리를 구해봐 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7m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위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5m 북동쪽으로. 예, 북동쪽으로 몇 미터? 5m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속력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뭐가 나온다? 7m/s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속도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5m/s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것이 과학 시간에 배우는 속력과 속도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각 T에서의 점피의 속력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자, 방향성이 있다는 것은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 방향성이 없어진다는 것은 플러스 값만 남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속도를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그게 바로 속력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이 사라지면서 크기만 남는 거 속도. 아, 그렇구나. 절대값 V가 바로 속력이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보도록 하자. 시각 T에서의 점피의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도는 알파벳 보통 뭐로 많이 씁니다 라고 했어요? A로 많이 씁니다 라고 했죠. 근데 가속도는 뭐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까?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분자에 뭐가 오면 되겠어? 델타?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댔지. 델타? V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도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요. 리미트 델타는 결국에 D로 바뀌죠. dt분의 dv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위치를 fx라고 했어. 맞나요? 그러면 속도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f-x로 표현할 수 있죠. 가속도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f2'x, f-x 이렇게 볼 거야.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d dt의 f-x가 바로 가속도야. 가속도를 미분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는 f-x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아이씨, 죄송해요. 선생님 엄청 큰 실수했다? 선생님이 뭘 했어요? 위치 x는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라고 해서 t를 썼지. 이거 습관적으로 선생님이요. 엉뚱한 걸 썼다. 여기 전부 t로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위치 x는 시각 t로 모두 표현해야 되니까 저기에 t에 관한 문자를 적어야 했는데 선생님이 엉뚱한 짓 했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핵심은 뭐야? 위치 x는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 v가 된다. 그리고 다시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 a가 되는데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ft. 얘는요 f-t. 얘는요 f-t가 되겠다. 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 선생님이 이런 얘기 혹시 했나요? 여러분한테? 우리 지금 푸는 문제는 움직이는 게 x축 위를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는 문제. 혹은요, 요렇게, 혹은 땅이 있을 때 공을 던져서 이런 식으로 공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문제. 요런 문제를 푸는 거지 막 공이 이렇게 가고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라는 얘기 했나요? 네. 자,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라고 했는데 x를 t에 가는 식으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점피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순간을 구해야 되겠지. 원점을 지나는 순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얘는 이 식은 0. 원점을 지나니까 0이 되는 거 아니야, 위치가. 맞습니까? 그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4t 요 값이 0이 되는 게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 될 거야. 그래서 3차 방정식을 풉니다. 공통인수 t로 묶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0이 나와서 t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라고 나오네요. 여기서 t를 구했더니 0이 나오거나 혹은 t를 구했더니 2가 나왔어요.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0초일 때 원점에서 출발을 한 거야. 그래서 어딘가 돌아다니다가 2초가 되는 순간에 다시 원점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서 사용할 t는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런데 날 보고 뭘 구하래요?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속도 v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네. 자, 속도식 적어보도록 하자. 뭐라고 적을 거야? 시작. 속도는 뭘 미분하면 속도를 했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했으니까 v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합니다. 시작. 3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t가 몇 초일 때? 2초일 때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요게 조그맣게 v인데 t는 2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2 플러스 4를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답 몇 나옵니까? 0. 아, 그 순간의 속도는 0이구나 라고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은국이 다 풀었니? 예, 18. 그리고 선생님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과생들은요, 예, 고등학교에 올라와가지고, 예, 문과생들은 보통 한 번 충격을 받아요. 언제? 고1 첫 3월 모의고사에 충격을 받아. 아씨, 내 성적이 이렇게 나올 수가, 이렇게 비가 내릴 수가 이러면서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서 충격을 받죠. 아, 안 받았어, 너희는? 매우 탁월하구나. 자, 그런데 이과생은 3번 받습니다. 언제 받냐면요, 3월 모의고사에서, 고1 3월 모의고사에서 한 번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 고등학교가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고1 잘 버티면서 아, 내가 이 정도 성적인가 봐 라고 이제 잘 버티다가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깜짝 놀라요. 왜? 나는 시험을 똑같이 봤는데 등급이 밑으로 뚝 떨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수학 못하는 문과생들이 전부 다 빠져나간 자리에 공부 잘하는 이과생들만 남아서 등급이요. 옛날엔 이만큼이 1등급이었다면 애들이 이만큼 절반 넘게 빠져나가면서 1등급 구간이 되게 좁아져요. 근데 수학 잘하는 애들은 전부 이과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1등급이었던 애들이 3등급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못한 게 아니고 못하는 애들이 나가서 성적이 상대적으로 변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과생들의 출발선은 어디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건 문이과 통합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요.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내가 올릴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성적을 유지할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적이 보통 2등급 정도 내려가 있는 경우도 태반이기 때문에 내가 1등급 맞던 내가 3등급이 됐다고 좌절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건 모든 최상위권의 그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룰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충격을 받아요.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언제? 수능 시험 보고 수능 시험은 똑같이 봤어. 평소 모의고사 그 실력대로. 근데 나중에 성적표 보고 또 충격받아요. 보통 거기에서 등급이 또 2등급 정도 또 아래로 떨어져요. 왜? 이과 애들 중에서 재수생, 공부 잘하는 재수생도 붙기는 하는데 이과 애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 있잖아. 그래도 이과지. 야, 문과는 문송합니다. 뭐 이래. 나 문과 안 가. 이래가지고 이과로 들어왔는데 이과의 그 수학이 너무 험난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도에 이제 수능 막판에 아이씨, 도저히 이 문제 못 풀겠다 이래서 몇만 명 정도가 뜬금없이 문과 수학 시험을 봐요. 선택을 갑자기 문과 시험을 봐버리게 돼. 그러면서 또 몇만 명이 빠져나가. 그럼 1등급이 1학년 때 이만큼이었어. 줄어서 요만큼 됐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빠져나가서 요만큼 돼. 근데 요 1등급에는 재수하는 애들이 또
예, 보통 1등급 맞다가 3등급 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걔네들이 재수하면서 칼날을 갈다가 여기에 또 붙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1등급끼리 난리가 나서 예, 어설픈 3-4%에 걸려있는 1등급은 3등급까지 떨어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3번 충격을 받아. 이 3번의 충격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조건 지독하게 공부해가지고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최상위권, 상위 1% 안은 바뀌지 않거든. 그죠? 네. 이랬더니 99명을 쳐야 돼. 막 이러지 마시고 열심히 조금씩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대학 갈 때 솔직히 말하면 이과에서 3등급 나왔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이과에서 3등급 나온 학생이나 문과에서 1등급 나온 학생이나 대학을 적당하게 가면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모두 다 18 나오셨으니까 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위치가 주어졌어요. x는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8t예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속도라는 표현도 보이고 가속도라는 표현도 보입니다. 그래, 속도가 나와. 속도 구해봐야지. 6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 가속도도 나와. 가속도도 구해봐야지. 12t 마이너스 6이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래요? 속도가 4. 오, 속도가 4가 되는 이 순간에 시각을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구해서 여기에 넣어서 가속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해볼까요? 6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2는 0. 즉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자, 인수분해하면 t는 몇 나오겠습니까? 2 혹은 t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시간이 마이너스 1초 이런 개념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각은 2초 되겠습니다. 좋았어. A에서 t 자리에 2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11 곱하기 2 마이너스 6 해서 답이 몇이 나온다? 18.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위치 속도, 가속도를 푸는 방법이에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13페이지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문제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이 문제는 땡땡이다.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문제? 속력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돼요. 속도와 속력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맨 위에 개념. 속력은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 게 속력이라 그랬어? 절대값 V라고 얘기했죠. 예, 절대값, 속도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바로 속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나오고 있어요. 위치는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8t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오씨 미안해. 예, 정말 미안해. 엉뚱한 문제를 적고 있어요. 예, 깜짝 놀랐다. 이게 뭔가 해가지고 예, 자, t에서의 위치를 ft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래, ft는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12t의 제곱 마이너스 14t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t의 값이요 1 이상 5 이하일 때 1초에서 5초 사이에서 전피의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속력을 구하려면 우선 뭐부터 구하셔야 됩니까? 속도부터 구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속도를 f-t라고 표현할 겁니다. 맞죠? 네. 자, 얘는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24t 마이너스 14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뭔 짓을 해야 된대요? 속력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통째로 뭔 짓을 해야 된다? 절대값을 붙여야 된다라는 요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요, 우선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린다. 요런 얘기를 했지. 좋았어. 나는 우선요 선생님 저 녀석을 그려볼 거예요.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24t 마이너스 14라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먼저 알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 이제 풀어보면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 얘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야.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 나오네요. 그래서 얘 몇 나옵니까? 2. 예, 2라는 요런 값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y좌표는 몇이 나올까?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48 마이너스 14 24에서 빼기 14니까 예, 2,10 요런 녀석이 나오네요. 예, 이 녀석을 좌표 축상에 좀 놓여볼 건데 1에서 5, 그냥 1에서 5 한번 해볼까? 예, 1에서 5까지 라고 했으므로 선생님이 1일 때의 값을 한번 구해볼 겁니다. 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4 마이너스 14에서 몇 나옵니까? 4 이렇게 나오네요. 자, 5일 때의 값도 한번 구해볼 겁니다. 5 대입하면 마이너스 6 곱하기 25 플러스 24 곱하기 5 마이너스 14 뭐 요런 값이 나오네요. 여기서 공통인수 5로 묶으면 마이너스 30 플러스 24 빼기 14가 돼서 마이너스 6이니까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44 나옵니까? 예, 마이너스 44라는 요런 그래프가 나오네요. 자, 이 그래프를요 수직선상에 그려보겠습니다. 1,4 그리고 2,10 그리고 예 5, 여기 마이너스 44라 그럴게요. 마이너스 44 이래서 여기 요렇게 나와서 그림이 뭐 요런 그림이 나와.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변 전체에 절대값 붙이면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라고 했지. 그래서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렸더니 얘는 5,44까지 나오게 되네요. 자, 요것이 바로 속력입니다. 자, 속력의 최대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속력이라는 것은 y좌표 값이지. y좌표 값이 제일 큰 것은 뭐가 되겠다? 44가 되겠다 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큰 최대값은 44야.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속력 나오면 항상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자. 개념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런 표현이 나왔어. 야, 어떤 물체가 운동을 멈췄어? 라는 표현이 나왔어. 우린 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속도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얘보다 훨씬 자주 나오는 경우. 자, 운동 상황에서 어떤 물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그 찰나의 속도가 0인 순간이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 어떤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그 찰나. 막 속도가 양의 방향으로 가다 점점 줄어들다가 순간 멈췄다가 다시 속도가 음의 방향으로 가겠지. 그때 속도가 0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적어 놓으세요. 자, 어떤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때가 바로 속도가 0인 시점이다요. 사실 2번과 3번은 같은 내용입니다. 수직 운동을 하는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라는 건 순간적으로 운동 방향이 어떻게 돼?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2번과 3번은 같은 얘기이다요. 자, 그리고 그 아래 개념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와 가속도 A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 녀석 물리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다.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에서도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가속도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속도가 점점 어떤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얘기야? 정식. 감소 상태예요. 이런 겁니다. 선생님 엄청 빨리 달리는데 점점 느려지고 있어. 이게 뭐야? 가속도가 음수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이렇게 달리다가 점점 빨리 달리고 있어. 그럼 가속도가 막 생기는 거지. 가속도가 양수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속도 A가 0보다 클 때 속도 V는 어떤 상태가 된다? 증가 상태가 된다요. 자, 너희들 가속도는 힘이야 라는 얘기 들었지? 맞아요? 예. 힘을 양의 방향으로 주니까 속도가 점점 붙고 힘을 거꾸로 주니까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할 때 우리 수학에서 fx는 감소함수야 이런 표현 얘기하잖아요. 같은 라인에 있는 개념이에요. fx는 증가함수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개념은 다 배웠어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풀어보십시오. 하염양 답 나왔어요? 답은? 자, 푼 사람 답 뭐 나왔습니까? 4. 예, 정답.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좌표 X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점 P가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고 한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위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이때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식이 뭐라고? V는 0이라는 식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순간의 시각 t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위치식을 이용해서 나는 지금부터 속도 v식 구해볼 겁니다. 불러볼까? 시작!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근데 얘가 몇이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을 구해보세요. 결국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므로 3일 마이너스 마이너스. 결국 t는 1 혹은 t는 3이 나오네요. 아,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고 하더니 1초에서 바꾸고 3초에서 바꾸는구나. 자, 그런데 그 순간의 위치를 각각 A, B라고 하고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대요. 자,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답니다. 얘는 뭐야? 바로 위치, x를 구하는 식이지. x를 구하기는 구할 건데 t자리에 몇을 대입할 거다? 2를 하나 대입해 볼 거고요. t자리에 몇을 대입해 볼 거다? 3을 한번 대입해 볼 거다요. 그래서 t자리에 1 대입하면 1-6 플러스 9 해서 4라는 답이 나오고 t자리에 3 대입해 보면 27, 96에 54, 93, 27 해서 0이라는 값이 나오네. 즉 A라는 점은 4, B라는 점은 0. 그러므로 A, B 사이의 거리는 4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페이지 문제 풀어보세요.